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시장이 워낙 어둡지만 네. 시장 얘기 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네. 좀 섹터 얘기, 테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주가 상황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소위 저비용 항공사 춘추 전국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저비용 항공사는 일부에서 저가 항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네. 그 기존 항공사들이 좀 일부러 없이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만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당사자들은 기분 나빠한다고 기분 나빠하죠. 워낙 네. 영어는 LCC입니다. 그래서 로우 코스트 캐리어입니다. 그래갖고 저비용 항공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일단 기내 보유 항공기 기종을 동일하게 해서 서비스 비용을 좀 아끼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걸 절감해서 예를 들어 예약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다 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걸 좀 줄이거나 좀 판매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경영,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를 일단 로우 코스트 캐리어, 저비용 항공이라고 하겠고요. 개념은 미국의 PAC 항공에서 1990년대 초에요. 유럽으로 일단 확산되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통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운행거리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5시간 이내 정도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비행 기종으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보잉 737로 보시면 됩니다. 에어버스 약간의 기종이 다른데요. 전 세계에서 운항되고 있는 지금 저비용 항공사의 거의 90%는 737의 다양한 기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에 복도가 하나 있죠? 예. 하나에 있고 양쪽에 세 자리 요 정도가 일반적인 거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비용 항공사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네. 비교표도 나오네요. 이제 이쪽은 풀 서비스 네, 캐리어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거 되겠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도 여기 보면 클래스별로 상이하다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석,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석,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있지만 대부분의 LCC는 보통 자리가 하나인데 요즘 보면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불편하다 그래갖고 예. 프리미엄으로 한 100불 더 받고 그런 게 좀 맞아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근데 처음에 그 LCC 초창기만 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항공사의 규모가 좀 작달지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시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LCC거든요. 기본 저비용 항공이지만 항공사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만 LCC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앞서 말씀드렸던 풀스케일, 그러니까 큰 기존 대형 항공사보다 약간 작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작다고 무조건 회사도 작은 건 아니다. 절대 아니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 규모도 규모지만 종류도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 벌써 6개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없어진 것까지 하면 9개인데요. 벌써 3개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2006년에 제일 먼저 시작했죠. 이게 보면 애경그룹이죠. 네. AG 그룹이라는 거. 그다음에 진에어. 진에어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사가 얼마 전 문제가 됐던 거죠.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등이 있겠고요.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영남에어, 코스타항공, 인천 타이거항공 등은 생겼다 사라졌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천인지 뭐지 이 회사 중에 하나인가 어딘가가 대마도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잠깐. 네. 근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어서 저도 한번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예. 사라졌더라고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비용 항공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란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인데 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더라라는 소리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죠. 일부 이제 대형 항공사도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요금은 같은 노선, 같은 시간도 수십 가지, 약간 좀 과장하면 수백 가지 요금이 가능하잖아요. 또 어디서 하느냐도 네, 다르고. 어디서 샀냐, 따라서 워낙 많은데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타시면서 나는 제대로 좀 좋은 자리도 앉고 싶고요. 좀 넓은 자리도 상대적으로 앉고 싶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싶고 네. 거기서 시켜 먹고 다 시켜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커피 같은 거 풀 서비스하는 것은
돈 내고 안 먹잖아요. 그렇죠. 커피 아마 이런 거 돈 내고 살 겁니다, 아마요? 저비용항공사에서는 돈 저비용하고 내야죠. 뭐 그냥 그런 거 있죠. 뭐 스타벅스나 이러면서 네. 추가적으로 뭐 7달러, 8달러 받잖아요. 예. 그런 거 하다 보면 왔다 갔다 보면 더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직접적인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저비용항공사 그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규제 완화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자 간 과당 경쟁, 이 세 번째 과당 경쟁 조항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거를 이제 삭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과당 경쟁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발을 담근 다음에는 이제 과당 경쟁이라 이제 못 들어오자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국은 자유 경쟁하면서 도태될 건 도태되는 거고 살아남을 거 살아남을 것이 어떤 최근의 어떤 추세에서 맞는 건데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일단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다는 요로 규제를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빠르면 한두 개 정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이미 세 군데 항공사가요. 지난달에 걸쳐서 이미 제출했어요. 네. 국토교통부에 우리 사업하겠다 신청했는데요. 플라이 강원, 에어로케이, 그 프리미아가 만들어졌는데 자본금은 각각 450 내였고 여기 보면 보잉 737이 뭐 10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37이랑 동급이 한 A320 요 시리즈일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벌써 10대, 8대라고 신청했고요. 흥미로운 것이 저 에어 프리미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보잉 787이 들어가는 거가 흥미로운데요. 네. 787한 거는 일단 복도가 2개짜리. 그쵸. 그러니까 셋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큰 비행이니까 장기 노선에 가는 것. 그리고 모 공항도 인천공항을 하겠다니까 이제 이게 정말 흥미로운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에어 프리미어 있잖아요. 네, 네. 언뜻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저비용항공사 참 저는 여기 앞자리가 닿아가지고 항상 불편했었는데 네. 이건 좀 넓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목표가 있어 딱 드러내는 목표가 있고요. 이걸 아마 대표가 그 기존 항공사에 대표하시던 분이 제가 이걸 해갖고 참여해서 펀딩 받고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얘네 목표가 더 넓은 자리. 그러니까 이미 밝힌 거는 뭐 현실화될지 모르겠는데 7%가 더 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7%더 싸게 무조건 예. 더 싸게 가겠다는 거고요. 일단 그러니까 허가됐을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의 한 공항실을 엮어갖고 거기를 이제 보내겠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일본 재팬 에어라인이요. 일본 항공이 저비 항공사를 직접 하면서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진출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제 에어프리미아도 하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보시면 이 737급을 누가 또 갖고 있냐면 진에어가 갖고 있거든요. 진에어가 예. 이제 호노루루 한 2년 전, 3년 전에 갖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처음 이벤트에서 하여튼 49만 원에 갔습니다. 호노루루 49만 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플러스 하니까 제가 왜 아시아는 그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저도 그렇죠. 느꼈었는데 어쨌건 기본값은 싸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2년 후에 보면 이게 현실화되면 하여튼 기존에 풀 서비스 하면서 5시간 이상 가던 것들이요. 보통 미국 가고 유럽 간다는 건데 호주 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고 간에 일본에서도 지금 유럽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존의 항공사들은 엄청나게 더 타격이 커지고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저비용항공사들이 계속 진출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돈이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만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고를 계속하는 거죠. 그 경기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한 제가 볼게 내년에도 지금 사상 최대 여행객이 가는 거가 되겠고요. 예. 단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미 대한항공 포함해서 8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개 중에 최소 1개, 2개라도 지금 되면 아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은 극렬히 반대하겠죠. 에어 프리미아가 그렇죠. 등장하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찬성하거든요. 그럼 나오면 바로 타볼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앞으로 아주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넓고 싸다니까 당연히 네.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판단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가 판단은 그러면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제를 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항공 수요 자체 있죠. 네. 앞으로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보잉 회장이 연최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인가. 근데 진짜더라고요. 전 세계 있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항공 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인구의 20%밖에 안 됩니다. 아직 80%는 한 번도 안 타봤다. 예,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공수 앞으로 늘어날 거가 돼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분명히 항공수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문제는 항공사나 여행사보다는 특히 대한민국의 항공사 여행사보다는 비행기 회사
말씀드린 비행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전 세계 대형 민간 항공 있죠. 여기서 대형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것이 아니라 7, 8층급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737급 이상,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가는 거. 제트기, 그 개인 뭐 비즈니스 제트기 있죠. 네. 돈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네. 빼놓고 일반적으로 큰 것들이 있죠. 보통 150명 이상 되는 대형 민간 항공기는 전 세계 딱 두 회사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자회사인데 보잉이랑 에어버스인데요. 두 회사 모두 지금 사자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현실성 없지만 제가 비행기 한 대 787 주문하잖아요. 네. 8년 5개월 걸립니다. 이거. 아, 그렇게 그러면 대기가 대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결론은 항공주는 반대다. 그러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잉이나 에어버스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년간 최근에 뭐 좀 오늘 좀 다시 떨어졌지만 1년간 S&P 500이 보합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1년간 보잉은 30%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항공과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셔야 될 건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 저비용항공사로 시작은 했지만 결론은 오히려 보잉이나 에어버스 쪽으로 났습니다. 뭐 국내 증시가 힘든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여행 수요를 봤을 때 비행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를 공략하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시면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